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이 외국인 불법 체류 단속을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한국인이 약 20만 명이 있는데요, 이 보복 단속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게 되면 항상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맞대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복 단속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할 때 보면은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네, 뭐 여권 검사도 하고 비자 검사도 하고, 또 이 한국하고는 다르게 베트남은 만약에 내가 어디 거주한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은 또 그거 벌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비자만 가지고 있다고 된 게 아니라, 뭐 호텔에 거주하게 되면은 이제 호텔에서 자기들이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어떤 집을 임대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계속 미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꾸 내가 왜 자꾸 나를 미행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죠 저는. 네, 그런데 뭐 경찰 끈앞풀인지 아니면은 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려우니까 베트남, 너도 나도 베트남으로 해갖고 베트남 사업이 마치 신의 한 수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뭐 특강 갈 때 잠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공항에 꽃다발을 들고 나오고 또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갖고 뭐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데, 막상 거기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임대를 하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지금 베트남이 이제 외국인 불법 체류 단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이 연합뉴스 보면은 선원 고용난 노려서 1인당 20만원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을 했다. 네,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베트남인, 네,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선원 등 50여 명을 제주, 여수, 태안 등의 어선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단속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보복 단속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위 가족관계 만들어 베트남인 44명 불법 입국 알선한 브로커,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죠. 네, 이러한 이제 기사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20cm 틈으로 맨발 탈주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10명 강제 출국 조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베트남에 막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러한 보복 단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니까 이게 적반하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20대 베트남인 무면허 운전하다 불법 체류 들통이 났다, 이런 상황들. 네, 베트남인 44명 불법 입국 알선. 네,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을 검거했다. 네,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7개 위조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구속,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 베트남에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
37,000명을 출국 조치했다라는 거예요. 출국 조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당연한 이제 베트남에서 이 보복 단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유턴 기업, 리쇼어링 해가지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한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한국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해외로 탈조선하고 탈한국하게 만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지방소멸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해서 상속세 증여세 없애버리고 최저임금 적용 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되돌아오게끔 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도리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도 사실상 파주 같은데 파주 뭐 공단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 북한 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라면 큰 리스크를 막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을 이제 경제 자유지역으로 그래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은 네, 이거 외국인 등록증 위조 대가금 해외 송금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구속 송치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런 이 불법 체류 단속을 한다 외국인들. 그래서 호치민시가 외국인 숙박시설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제 외국인 숙박시설 오는 거예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밤에 오더라고요. 또 밤에.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뭐 여기 누구 살고 있냐 뭐부터 해가지고 싹 조사하고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 단속을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마 한국인들도 막 추방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뭐 당연히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한다 그러면 추방 당해야죠. 또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불법 체류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방 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자 법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비자 연장이 못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은 아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동훈 올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2만 명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을 하고 엄정 단속 방침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실상 상대방 국가에서는 보복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불법 체류가 42만 2천 명이고 매달 3천 4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해외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은 비자 잘 검토를 하고 또 거주 신고를 잘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갑자기 또 비자 연장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비자 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보니까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네, 그래서 멀쩡하게 진행해 왔던 비자 연장들이 갑자기 이제 까다롭게 굴면서 비자 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추방당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뭐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